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모의고사 12회 액세스 문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쿼리 문제인데요. 회원 별자 들어가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통계 쿼리 같아요. 요약 쿼리. 이 개가 안 붙는다고, 이것이 표시가 안 된다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별 수강 과목 수를 열고, 회원별 수강 과목 수 없네. 안 만드셨나? 쿼리죠. 폼을 가서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개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죠. 디자인 보기 하신 다음에 강좌 코드를 사용했고, 자 여기를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이라는 게 보입니다. 거기에 형식에 가서 0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 이제 이게 이제 숫자니까 표시 형식만 바꾸는 거잖아요. 오른쪽 정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꼭 요거를 속성 변경하고자 하는 필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창을 실행하고, 그 속성창에서 이렇게요. 형식에 가서 샵, 샵샵 0개나 또는 그냥 0개 이렇게 해주시면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제 거 강좌에도 올려져 있을 텐데요. 자, 됐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어렵다는 이제 ADO 개체를 이용해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강 정보 보기 폼에서 회원 정보 CMD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TX 회원번호 컨트롤에 표시된 회원번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을 메시지 박스로 표시해라. 이제 포커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 정보 보기 폼, 회원번호 이렇게 했을 때, 요걸 눌렀을 때 이제 표시가 되도록 해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도 좀 풀어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ADO는 원래 액세스 폼에서 그러니까 폼을 작업을 할 때 거의 저희가 이제 바운딩을 시키잖아요. 디자인 보기 잠깐 하면 레코드 원본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요. 레코드 원본이라고 해가지고 레코드 원본을 하면은 수강 신청 쿼리라고 하는 것이 이 폼의 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폼 소스죠. 그래서 폼과 이제 쿼리나 폼과 테이블을 연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커말 읽음 문제인데, ADO를 쓰게 되면 뭐냐면 이제 그 연동이 되지 않은 폼에서 테이블을 불러오거나 쿼리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이 상태로 이제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회원 번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조금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회원 번호가 바뀔 때 이걸 누르면 이제 그 회원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제 뭐 이름과 이메일을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O 개체를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요, Alt F11을 누르고 사전에 설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도구가 있고 위에 참조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도구 참조. 좀 이렇게요. 자, 이 참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ADO라는 개체를 사용하겠다 하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개체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M으로 시작하고요. ActiveX 오브젝트 이렇게요. 마이크로소프트 ActiveX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게 ADO라고 줄여서 읽어요. 뭐 2.0을 하든지 뭐 조금 높은 버전을 하든지 상관은 없고요. 여기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 주셔야 개체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체크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실습하실 때, 그리고 설령 이제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확인하시면 도구에 다시 참조에 가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X 데이터 오브젝트의 2.0 라이브러리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코딩을 이제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클릭이라는 이 CMD 정보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생성을 해라. 만들고, 클릭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미리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ADO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선언해야 되는 부분이 요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 줄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두 줄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있는 RS는 개체명인데 RS라고 하는 ADO 개체 레코드셋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O에서 사용하는 개체를 이제 가져오면 RS로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RS라고 써도 되고 다른 거로 써도 상관없어요. 변수명은. 대신에 이제 RS를 사용을 하겠다는 걸 가지고 여기서 RS를 계속 써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RX에 선언을 하고 나서 RS라는 ADO 개체에 연결을 하겠다. 그런 선언부가 또 두 번째예요. ADO 개체에 연결해 쓰겠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외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RS Active Connection, Connection Project, Connection 이렇게 이 부분만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부분을 선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똑같죠. 이렇게 나눠서 선언을 하든지 이렇게 RS를 AVO 개체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set은 이제 개체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RS를 new ADO record set으로 초기화를 한 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불러도 입력을 해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문을 사용을 해서 조건에 일치하는 것만 이제 열어야 돼요. 어떤 파일을 여냐? 여기서 지시가 되어 있는 파일이 이제 이렇게 뭐 어떠한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는가 한번 지시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게요. 회원번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을 이렇게 박스에 메시지 박스에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번호와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이 꼭 표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폼 소스를 보시면은 모두 수강 신청 쿼리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 쿼리를 보시면 여기에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원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수강 신청 쿼리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테이블로 가서 회원이라는 것을 열어야겠죠. 회원번호가 있으니까 강사 정보하고 강사 이 수강은 이제 다른 의미니까 회원이라는 테이블을 여니까 회원번호와 이름과 이메일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 회원이라는 테이블을 사용하셔야 된다. 이것을 누가? 수험생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시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울지 말고 회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쿼리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쿼리는 이제 그 주어진 쿼리도 있고 만든 쿼리가 있으니까 주어진 쿼리만 보시면 되겠죠. 내가 만든 건 왜 시험 보기 이후에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RS 오픈, 자 이제 레코드 셋 ADO 개체를 여는데 이렇게 SQL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체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 다음에 아스테리크 하게 되면 모든 필드를 가져와라. from 회원, 왜 회원인지 아시겠죠? 회원 테이블로부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웨어 조건절이죠. 그래서 이 조건절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뭐 오픈폼이나 오픈 레코드 그러한 조건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필드명은 웬만하면 대괄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컨트롤 상자만 큰 따옴표로 밖으로 빼서 앰퍼샌드로 연결하는 거. 이건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강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 변천사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원래는 여기에 txt 회원번호가 이렇게 들어가죠. 컨트롤 이름이. 그 다음에 큰 따옴표는 요 RS 오픈 뒤에 문자열로 열어야 되니까, 메소드 뒤에 문자열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회원번호가 문자죠. 보시는 것처럼 TB007이라고 돼 있죠. 자, 얘가 문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니까 사람은 요거랑 연결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컴퓨터는 눈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례차례 과정을, 얘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해주고,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구분을 못해서 작은 따옴표로 바꿔줘라.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큰 따옴표 안에 컨트롤 이름이 들어가면은 이 컨트롤이 결과값을 못 넘겨줍니다. 컨트롤 이름 자체를 하고 일치하는 걸로 인식을 하지, 이 txt 회원번호 안에 있는 뭐 tb007을 못 넘겨주는 거죠.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얘를 큰 따옴표로 빼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 안에서 이 부분에서 밖으로 빼준다. 그럼 얘만 딱 들어서 빼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서 이제 앰퍼샌드를 이용해 가지고 전후에서 한 칸 띄시고요. 앰퍼샌드는 VB에서 연산자인데, 문자 연결합 연산자인데
앞뒤로 한 칸을 띄워주고 써야 에러가 안 납니다. 예, 이게 VBA 문법이에요. 일반 엑셀이나 액세스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가 분리가 됐으니까 큰 따옴표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시작이 없으니까 시작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한 덩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덩어리를 컨트롤 전후로 앰퍼샌드를 이용해 가지고 분리하는 개념이 요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rs 오픈 메소드 뒤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문자열 형태로 SQL문을 써라. 근데 이 테이블은 이 세 개의 필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rs 점을 써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느낌표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rs라고 하는 객체의 필드명을 불러올 때, 그래서 객체와 그 다음에 컨트롤 구분하거나 객체와 필드명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느낌표를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객체와 필드명은 어떻게 보면은 객체와 속성과의 개념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느낌표를 써도 되는데, 아무튼 액세스에서는 객체와 그 하위 객체를 연결할 때, 또는 객체와 컨트롤, 객체 테이블과 필드, 또는 RS라는 ADO 객체와 그 다음에 필드명을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느낌표를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항상 동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두 줄 쓸 사람은 두 줄로 쓰고, 세 줄로 쓸 사람은 세 줄로 쓰고요. 여기 주석 처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RS 오픈 다음에는 꼭 큰 따옴표를 열고 SQL문을 써주는데, 그 SQL문에 조건절이 들어가니까 컨트롤 전후로 분리를 해주는 거, 그 다음 메시지 박스에 RS에 하위 개념인 필드명을 느낌표로 연결을 하고, 이건 문자죠, 문자.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샘플로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메시지 박스를 원래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죠.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 타이틀 프롬프트 여기가 나오잖아요. 프롬프트에 홍길동, 그 다음에 슬래시 뭐 메일 주소 골뱅이 어디 이렇게 나와야 이제 이런 식의 포메이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림 자체가 복원하시면서 생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의 기출문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슬래시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필드명과 앰퍼샌드를 서로 결합을 했죠. 이 필드명에도 큰 따옴표를 치게 되면은 그냥 문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RS 클로즈에서 이제 레코드셋 개체 ADO로 불러오는 레코드셋을 닫아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동일하고, 이제 RS 오픈까지도 동일하고, 여기 SQL문이 달라지고 메시지 박스도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제가 볼 땐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DO 개체를 쓰라고 해가지고 ADO 개체를 썼는데, 이 정도는 이제 ADO 개체를 안 쓰고요. 만약에 도메인 함수, 그죠? dlookup을 써서 이걸 구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회원이라는 테이블을 써가지고 구해야죠. 그러니까 dlookup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복사를 좀 하시고, 여기 가서 선택하고 이벤트 온클릭 땡땡땡 코드 작성기 생기면은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참조도 추가했죠. 그리고 다 들어가서 폼 보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면 나오죠. 자, 몇 번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김여울 바뀌게 되는 거죠. 김상민 이렇게. 예.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 ADO가 출제율이 조금 낮습니다. 출제율은 낮은데 그거에 비해서 공부하면은 좀 양이 많죠. 약간은 많은데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내가 이제 꼭 100점 맞을 건 아니고요. 70점 이상 정도만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ADO를 어느 정도 좀 제껴놓고 공부를 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전략적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기는 싫지만 여유가 있다. 그럴 때 한번 챙겨 보시는 게 어떨지 싶네요. 근데 이제 한번 챙겨 놓으시면은 이 포메이션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또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ADO 자체는 이제 바깥에 있는 외부 개체를 불러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제 액세스 고수가 되시려면 꼭 다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좀 가시죠? 예, 꼭 입력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만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